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방영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법적으로 3m 이하 도로로 건축허가 받는 20가지 방법, 물론 그 이상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합법적으로 3m 이하 도로로도 건축허가 받는 20가지 방법. 이것은 뭐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법률에서 발췌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여러분들이 도로를 공부하기에는 학원에서 뭐 조금 뭐 배운다는 거, 그것은 뭐 건축법 일부만 배운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따로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도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배우면 또 뒤돌아서면 까먹고 이게 건축허가 될까 안 될까 고민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딱 기준점을 잡고 자기 지식을 딱 정형화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가 토지를 사는 이유도 뭡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반드시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제 블루오션 교재라든가 일반 그 기본 교재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는 제가 20명 한도를 해서 4월달에 팔았죠. 다 마감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188만 원으로 다시 원상복귀 시켰고요. 문자로 문의를 주십시오. 만약에 혹시나 구매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문자로 문의 주시고, 과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빨리 진행할게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835강이죠. 법조문에서 허용하는 3m 이하 도로로 건축허가 받기 맹지편인데, 자, 건축허가 신고 시에 3m 미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한 도로의 종류.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내 토지가 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내 토지가 이렇게 최소한 여기 2m가 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4m 이상의 도로에. 그렇지만 이거 말고도 예외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을 한번 지금부터 쭉쭉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도로에 대해서 언급한 공법들은 한 7가지 정도가 돼요. 도로에 대해서 언급한 공법은 한 7가지가 정도 되니까 그것은 제 교재에 제가 도로편에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요것은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 신고 시에 4m 미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한 도로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4m 미만이지만 건축법의 도로로 이미 지정 공고된 도로가 있어요. 건축법의 도로로 이미 지정 공고된 도로는 꼭 4m 이상만 지정 공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4m 미만도, 2m도, 3m도, 또는 4m는 당연한 거고, 그 이하도 얼마든지 지정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건축법 도로라고 하면 그냥 뭐 4m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목과 상관없이, 그죠? 지목과 상관없어요. 그 도로가 임야도 상관없고 밭이든 전이든 뭐 상관없어요. 지목과 상관없이 어떤 대지까지 연결된 사실상의 도로가 이미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건축법의 도로로 지정받았다면, 그죠?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그러면 건축허가나 신고 시에 이미 나 이 도로를 통해서 건축을 짓겠다라고 하면 이미 그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인 거예요. 그죠? 그 도로는 지목과 상관없이 제가 최소 2m라고 했죠.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으므로 그 도로에 접하거나 연결된 대지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4m 미만이지만 건축허가가 돼 있다. 건축허가가 나 있다. 이런 것들은 이미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밑에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얻은 건축허가는 건축법 도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 논리를 제가 이제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제가 설득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님들도 맞네요라는 어떤 답변도 제가 많이 들었고요. 그런 허가를 받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님들이라고 다 아시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님들이 이제 좀 이제 하급 그 공무원님들께서는 부임한 지 얼마가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원인이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알아야지 우리가 공무원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공무원님 이거 법조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고 건축법은 이러이러한데 그럼 요것은 당연히 건축법 도로로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 조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그냥 해줘 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이
공무원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또는 다른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그들을 쉽게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래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아래 건축법 시행령 3조 3에 있거든요. 요거 있거든요. 어떤 지목이라도 지목에 관계없어요. 그죠? 지목에 관계없어요.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너비가 4m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하고 4m 미만이라도 아래 건축법 시행령 3조 3의 1호에 따라 가능하죠. 아래 3조 3 1호가 뭐냐면 여기 있죠. 특별시장, 특광시군이죠. 그러니까 특광시군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 지정 공고한 너비가 3m 이상인 도로, 너비가 3m 이상인 도로예요. 그죠? 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너비가 2m 이상.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막다른 도로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 집이 빼곡하게 이렇게 있어. 집이 빼곡하게 있어.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골목이 큰 대로변하고 이게 대로예요. 큰 대로인데 골목이 이렇게 있어. 근데 집이 빼곡하게 이렇게 있어. 여기도 빼곡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보통 이제 2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m나 2.5m. 이제 넓으면 3m인데 그러면 여기도 내가 건축을 하려면 4m를 확보해야 되는데 내가 뭐 이 땅을 다 사가지고 4m를 확보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죠? 그래서 이 이제 막다른 도로라고 합니다.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가 다 아시겠지만 10m 미만은 2m도 허가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10m에서 35m 미만은 3m 이상 확보해야 되고 이 길이가 이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은 6m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 수는 없어요. 그죠? 만약에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승격이 됐다. 도시지역으로 변했다. 그러면 요 나는 이게 2m 도로라면요. 그죠? 이 막다른 도로가 2m, 너비가 2m라면 내가 여기다 건축을 하고 싶다. 그러면 4m를 확보해야 되니까 양쪽 여기 1m, 1m씩 후퇴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35m 이상이다. 그럼 나는 여기에 이게 2m니까 6m를 확보해야 되니까 4m를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2m, 나 2m 후퇴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10m 미만인 경우는 2m이면 다 건축가 납니다. 기존에 지목이 되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게 아래 건축법 시행령 3조 3 1호에 따른 막다른 도로 이거 했는데 그죠? 두 번이 겹쳤네요. 그죠? 두 번 겹쳤죠. 아까 위에 거죠? 그 다음에 건축법 44조 1항의 단서조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대지는 4m, 3m,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나 아래 단서조항에 따라 건축허가도 가능하죠. 아래 단서조항이 뭡니까? 요거죠. 다만 건축법 44조에요. 대지와 도로의 관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해당 건축물이 출입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농지법 2조 1항 나무에 따른 농막을 천천한 농막은 당연히 그죠? 도로와 접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뭐 공지, 공원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을 때 그리고 도로에 그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건축허가 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요행을 발해서, 여기 이제 공원이 하나 있어. 근데 내 땅이 이렇게 있어. 그죠? 여기다 건축허가 달라면 여기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 공원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공무원님들께서 건축허가 내주겠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드문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거의 드물다고 보고 쉽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공원이 있고 이렇게 공원 주위로 이렇게 뭐 공원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도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서 허가될 수 있겠죠. 허가 조건에 뭐 자동차 통행은 안 된다 어떤 그런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단서 조항에 따라서 건축물을 지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건축 후퇴선을 활용하는 방법.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도시 면지역에서 이제는 그런 경우를 접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시 지역 등에서 이미 건축물이 3m 미만의 도로를 이용하여 밀집되어 지어졌을 경우 새롭게 그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을 하려는 경우 사람은 3m 이상의 폭포가 쉽지 않다. 이런 게 그죠? 3m 이상 쉽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내 토지 앞만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도로폭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죠. 도시적인 거예요. 도시적.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적에서는 건축 후퇴선 내 앞 땅만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뭐 도로가 만약에 2m다. 2m다. 그러면 막다른 도로 이제 아니면 이게 뭐 통과도로라고 하더라도 이게 설령 통과도로로 하더라도 이게 통과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통과도로를 하더라도 내 이게 만약에 3m예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도로 너비가 3m인데 그러면 3m에서 4m를 확보하려면 1m를 더 넓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 0.5m 뒤로 후퇴하고 이 사람도 내 반대편인 사람도 나중에 건축하고자 할 때 0.5m 후퇴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경물에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막다른 도로가 35m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6m를 확보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잘못하다가 내 토지도 2m 확보하면 2m 곱하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m라고 하면 20제곱미터잖아요. 20제곱미터면 9평을 내가 아니 8평 8평에서 7평 정도를 양보해야 되잖아. 그죠? 7평이면 작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내 토지 가치가 오른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내가 낙찰받은 땅이 조그만해. 작아. 뭐 한 20평밖에 안 돼. 그런데 7평을 양보하면은 그죠? 13평밖에 안 되는데 13평의 땅을 줘봤자 뭐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된다. 경매에서. 그죠? 토지 면적이 넓지 않은 도로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 면적이 넓지 않은 땅은 경매 시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건축 후퇴는 빼고 나면 사실 차프 떼고 나면 또 만약에 코너 각지다. 그죠? 코너 각지까지 잘라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개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조심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경우 상담을 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42평을 낙찰을 받았는데 그죠? 여기 코너 각지 빼고 도로 후퇴선 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한 10평이 빠지더라고. 10평이. 그러면 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여기다가 무슨 뭐 꼬마 빌딩을 짓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네 하세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네. 네, 토지만재 건축후퇴선 적용하는 거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십시오. 교재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비도시 면지역에서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비도시 면지역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건축법 44조부터 47조까지가 적용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걸 접도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접도의무 4m 이상 도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m 이상 접해야 된다. 조금 이렇게 고수들은 제가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나중에 안 들으시면 조금 뒤에 가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고수님들은. 그래서 4m 이상, 2m 이상 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도시 면지역에서는 이 4m, 2m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님들의 재량권이 굉장히 강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류의 신이 하나 있는데 건축물의 대지는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지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뭐라고 답변했냐? 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접도 의무가 면제되는 그 의미라고 보아야 됩니다. 건축법 44조 적용이 제외되는 대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에 접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접도 의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도시 면지역은 비도시 면지역은 접도 의무가 면제된다. 꼭 4m 도로가 아니어도 되고 내 토지가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이해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비도시 면적은 지극히 건축허가 받을 때 공무원이 재량사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조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건축허가 한번 받아보세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은 비도시 면적은 이제 요즘 인구도 많이 줄고 그래서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7번. 국토계획법상 비도시 면적에서 동지역에서의 건축. 그죠? 국토계획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국토계획법상, 건축법상이 아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문제 낼게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비도시 지역은 뭐예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비도시 지역은 행정구역상 면지역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행정구역상 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국토계획법에서 비도시지역은 뭐예요? 자,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죠?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누죠. 도시지역은 뭐예요? 다시 주상, 공록, 그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개생보,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주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다 도시지역이냐? 국토계획법상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할 때 헷갈리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건축법상 비도시 지역은 무슨 뭐 면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 있는 면지역은 동지역이면 도시지역인가? 네, 맞아요. 건축법상은 동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자, 건축법상은 동지역이면 도시지역인 거예요. 도시지역인 거예요. 그죠? 용도지역을 막론하고 용도지역 필요 없어 이딴 거 공적법에서는.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행정구역이 동이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건축법상 도시지역이다. 이런 개법이 어딨냐고요? 개법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가만히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더라고. 그리고 국토계획법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죠. 그죠? 그럼 도시지역은 다시 뭡니까? 주상공록. 그죠? 잘 써볼게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써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이걸 잘 몰라요. 자, 도시지역은 뭡니까? 잠깐만요. 전화 좀 받고요. 전화가 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건축법상 도시지역은 뭡니까? 동지역이죠. 그리고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은 뭡니까?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을 나누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누죠. 도시지역은 다시 어떻게 나누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이렇게 나오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나오죠. 농림지역, 그 다음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전화가 와서 좀 까먹었는데 어쨌든 자, 건축법상 도시지역은 동지역입니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용도지역상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예를 들어서 전북 장수군 뭐 이제 제 고향을 예라면 전북 장수군 천천동이라고 합시다. 천천동. 그럼 천천동은 도시지역이에요? 비도시지역이에요? 용도지역상은 자연녹지지역이야. 그런데 행정구역상은 천천동이야. 천천동. 천천동. 그러면 요것은요? 요것은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자, 건축법상으로는 도시지역이에요. 동지역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국토계획법상에서는 자연녹지에 있으니까 비도시지역이야.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인데 주상공록이 다 도시지역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주상공만 도시지역인 거야. 헷갈리지 마세요. 주상공만 도시지역이고 녹관농자는 비도시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확해드릴게요. 자, 건축법에서 동지역은 도시지역이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은 주상공만이다. 그리고 녹관농자는 비도시지역이다. 이해 가셨죠? 자, 녹관농자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나누는데 주상공만 도시지역이야. 그리고 나머지 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이라는 얘기예요. 비도시지역. 이해 가셨죠? 어렵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분하지 않으면 계속 공법을 공부하는데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저도 이걸 깨우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여러분. 뭐 학원 다녀도 이런 거 학원 원장님이 아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반절이 넘습니다. 반절이 뭐야? 내가 볼 때는 민법은 잘하실지 몰라도 공법은 정말 모르시는 분들, 이상한 거 가르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에
그래서 전북 장수군 천천동이 있어. 천천면이지만 저희들은요. 천천동이 있어. 그러면 이것은 건축하고자 할 때는 동지역의 건축법상 동지역의 건축행위를 받는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은 그 내용은 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 교재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이해 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또 하나 이제 8번째. 오랫동안 주민이 이용해온 현황도로 오랫동안 주민이 이용되어 온 현황도로로 건축허가 받기. 그것은 현황도로는 사실 현황도로는 말 그대로 현황이 도로란 얘기잖아요. 지목이 뭐 지목과 관계없이 지목이 도로여도 되고 임야에도 되고 사실상 도로란 얘기예요.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 그죠? 뭐 관습상 도로 이런 내용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말 근데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사실상 도로는 사실이 도로고 지목과 관련 없이 사실상 도로다. 현황도로는 뭡니까? 지목과 관계없이 현황이 도로이다. 그죠? 관습상 도로는 뭡니까? 지목과 관계없이 관습적으로 쭉 써왔던 도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목과 관계없다.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저도 옛날에 공법 처음 이제 공인중개사 따고 현황도로, 사실상 도로, 어떤 교수님은 현황도로라고, 어떤 교수님은 사실상 도로라고, 뭐 관습상 도로라고 하고, 그죠? 그러니까 막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깨우치는데도 저 몇 년 걸렸어요, 솔직히. 공인중개사 따고 학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물어봐도 몰라.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보편화 돼가지고 다 아는데 그때 당시는 웬만한 학원 원장들도 현황도 사실상도로 관습상 뭔 말인지 몰랐어요. 자유도덕이랑 앵무새처럼 읽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앞에 뭐가 생략됐냐? 지목과 상관없이 현황이 도로다. 지목과 상관없이 사실상 도로다. 사실이 도로다. 지목과 상관없이 사실이 관습상 써왔던 도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지목과 상관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지목과 상관없다. 지목과 관계없이 건축상 도로에 맞으면 문제없이 건축가 가능하죠. 3m, 3m, 2m, 그죠? 오랫동안 현황이 도로인 거니까. 지목과 관계없이 현황이 도로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듣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은 꾸준하게 듣지 않고 제 교재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제가 헷갈리는 부분들을 많이들 얘기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포장이 되어 있다고 건축허가 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해서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법상 도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도로 소유자의 동의는 45조에 필요하대. 그러니까 이런 현황도로도요. 현황도로도 건축상 도로가 아니라면 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45조에 필요하대. 예외적으로 필요 없는 경우는 지자체 건축 심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근데 이건 뭐 심의가 쉽습니까, 여러분? 심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우리 좋게 만들었어. 법은 이렇게 좋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제가 대법원 판례 하나 실어놨으니까 이 판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받기. 농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는 건 다 아시죠, 여러분들? 농로, 이도, 면도 있죠? 농로도요. 그죠? 그 다음에 농로로 지정 공시가 되었다면 건축허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도로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2m 이상이면 됩니다. 농로, 리도, 면도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하천 제방을 이용해서 건축허가 받을 수 있죠. 제방의 그 도로가 4m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제한이 없다면요. 건축법상 도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4m 미만이라 하더라도 제방의 기능에 그러니까 뭐 특별히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 문의하면 알려주십니다. 담당하시는 분들. 근데 요즘은 제방도 대부분 다 건축허가 납니다, 여러분들. 한 2m 이상만 돼도 건축허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지자체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하천 점용 허가를 통해서도 3m 미만이라도 우리가 건축허가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국어 점용 허가도 역시 마찬가지고 국유지 점용 허가도 마찬가지고 그죠. 꼭 뭐 하천이나 국어가 아니더라도 국유지가 있다면 국유지 점용 허가를 통해서 우리가 건축허가 받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조례도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지자체 조례가 있잖아요. 지자체 조례에 보면 그 도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조례로 딱 위임한 도로에서 이제 조례도로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G2의 통행권으로 건축을 할 수 있죠. 그죠? G2의 통행권을 이용해서 꼭 3m가 아니어도 되죠. 그 다음에 판례에 의한 도로 뭐 지목이 대인 경우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맹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분양 단지 내 도로도 역시 3m 이하가 되더라도 그 건축을 받을 수 있다. 민법에 의한 도로, 그러니까 민법에서 얘기한 정확히 몇 조더라 그게 그게 있어요. 그죠? 분할자 상호간에만 무상의 주의토지 동의권을 허용한다. 이제 그런 게 있죠. 특정 승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 다 했어요, 이거요. 제 블로그 전교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법상 도로, 산림청장이 지정 고시한 도로가 있죠.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의한 도로가 있죠. 그죠? 주차장법에 제가 다 설명해드렸어요. 블로그 전교에 주의할 사항 나와 있으니까 그거 반드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 있죠.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로도 굳이 개발의 경과를 통해서 굳이 꼭 3m를 확보해야 되나요? 3m 확보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죠? 꼭 3m를 확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각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도로의 너비 종류를 제가 총 정리 한번 해봤어요. 주차장법에서 얘기하는 도로의 너비. 원래 주차장법에서 얘기하는 도로, 그러니까 차로의 너비는 원칙은 한 차로당 2.5m 이상으로 해야 돼요. 아시죠? 2.5m 해야 된다. 근데 뭐 주차 형식에 따라서 차로 너비가 다르죠. 평형주차 3m, 뭐 직각주차 6m,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 몰라도 돼요. 이건 전문가들이 아시는 거니까. 자, 그리고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도로가 한 세 종류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도로가 세 종류가 나와요. 건축법 2조 1항 11호, 그 다음에 건축법 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원칙은 모든 건축물은 3m당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죠. 그죠? 모든 건축물은 원칙은 이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 제가 법조문에 다 밑에 올린 게 놨습니다. 그러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6m당 도로에 3m당 접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법 시행령 28조에 보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죠? 모든 건축물의 원칙은 3m 이상 2m에 접해야 되고,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m, 3m가 접해야 되고,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은 6m, 3m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2조 1항 11호 또는 시행령 3조 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넓이 구준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와 보면 원칙은 뭡니까? 3m 이상이 접해야 되죠, 너비가. 그렇지만 지형적으로 곤란한 것은 2m에서 3m도 되다. 그죠? 지정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2m에서 3m. 그렇지만 여기 지형적으로 곤란한다거나 건축법상으로 지정 공고가 됐다 하더라도 3m 미만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 좀 프리탱탱한 색으로 멍든 색으로 해놨는데 요거 이해관계인의 동의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막다른 도로 같은 경우는 건축 후퇴선만 적용하면 되고 2에서 6m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시행령 3조 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너비에서 아까 이건 막다른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건축법에서 지금 건축법 얘기하는 겁니다. 건축법 시행령 6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 구역 외지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이 단어거든요. 국토계획법, 그죠? 국토계획에 따른 도시지역 및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지역인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외지역인 거예요. 국토계획에 따른 도시지역 외지역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도시지역 외지역은 뭐예요? 녹간농자잖아, 녹간농자. 녹간농자 중에서도 면지역에서는 44조에서 47조가 비적용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2.5m 이상만 되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읍동지역에서는 요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비도시 면지역이라 하더라도 비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녹간농자에서 비도시지역이잖아.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비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국토계획법에서 얘기하는 비도시지역이야. 그죠? 그런데 면지역은 뭐예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비도시지역. 그러니까 같은 비도시지역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정구역상 또 국토계획법상 이 겹치는 지역에서는 2.5m만 돼도 차량 출입이 가능한 이것은 재량권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농어촌 정비법상 도로에서 농어촌 정비법상 4조에 보면 도로의 종류 및 시설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면도, 리도, 농로가 있죠. 3m, 5m, 그 다음에 6m, 2m, 3m도 가능합니다. 그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m 이상도 가능합니다. 요것은 옛날에 제가 강의했던 강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의 도로,
뭐 이거 다 알죠? 8에서 10m 정도 됩니다.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주택법에 따른 도로 역시 이게 또 마찬가지로 300 이게 세대수에 따라 다릅니다. 300세대 미만은 뭐 6m, 300에서 500세대 미만은 8m, 뭐 100에서 아니 잘못했네 이거. 이게 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죠? 그다음에 1000에서 2000세대 미만은 15m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 따른 그 개발행위와 운행 지침에서 얘기하는 그죠? 개발행위와 운행 지침 3-3-2-1 도로편에 나오거든요. 요게 마찬가지로 5000제곱미터 미만은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 5000에 30,000제곱미터 미만은 6m, 3만 이상은 8m. 요거 나오죠. 그래서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외사항. 예외사항도 있어요.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한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 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 한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 임업용 시설,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일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은 뭡니까?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죠?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다음에 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그래서 이것도 많이 설명했으니까 도로의 구조 이건 알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도로법, 사도법 이것도 설명을 다 했으니까 과거에 불러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도로의 질문들, 그러니까 도로 헷갈리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렸어요.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4m 미만으로도 우리가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여러분들 도움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